김서영 하이리움 산업대표는 자사의 기술로 만든 수소 충전소가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에카 수소 드론이 전 세계 하늘을 떠다니는 날이 올 것이라며 에카 수소 기술 리더로서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시대의 주역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물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물류에서 탄소 중립이 얼마나 중요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하도 많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좀 진부한 주제이기도 하고 아직도 저 얘기 하나 이렇게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너무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9위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 1위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중국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를 인구로 나눈 그 국제 통계로 보면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5위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참 밑에 있거든요. 중국 욕할 상황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1인당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구 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이제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은근슬쩍 우리는 개발도상국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대충 좀 넘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CO2 배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석연료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석연료의 사용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물류나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충 이제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기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난방에 쓰기도 하고 산업체에서 기계 돌리는 데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참 손댈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 바로 물류에서 사용되는 이런 모빌리티들이 CO2 발생에 아주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CO2 줄이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런 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 킬로미터당 CO2 발생량을 제한하는 거를 나라별로 지역별로 자기네들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의 1, 2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춰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CO2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유럽은 클린 디젤로 열심히 투자했고,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승자가 됐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눈치를 보다가 그냥 아예 우리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자.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차 많이 팔리고, 그래서 미국에 가셔도 우리나라 전기차 많고 유럽에 가도 전기차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전기차 한국에서 만들어서 좋은데 앞으로 탄소세를 붙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전기차는 탄소 배출 안 하는데요. 아니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또는 인도양을 건너서 유럽까지 가지고 올 때 배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이제 탄소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해운 쪽이 이제 조금 이제 큰 부담이 되겠죠. 이렇게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나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탄소를 줄이려고 애를 썼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도록 제가 자료를 붙인 건데, 이게 최근 자료를 제가 찾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CO2를 많이 줄이는 걸 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다 이게 법적으로 무서웠죠. 벌금이, 과징금이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20년에
킬로미터당 97g 이상의 CO2를 발생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1g당 5만 원의 과징금을 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물리겠다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죠. 그러면 뭐 특정한 자동차 회사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니까 현대차가 잘 팔리는 팰리세이드만 팔았다. 그렇죠? 팰리세이드가 여기 보시면 킬로미터당 167g의 CO2를 발생을 시킵니다. 20년 기준으로 97g이니까 70g을 초과하죠. 이걸 곱하기를 약간 하시고 팰리세이드만 현대차가 10만 대 파는 회사였다 그러면 연간 과징금을 3,500억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물타기를 하려면 전기차 만들어서 이 전기차는 맨 윗줄에 있죠. CO2가 다 제로잖아요. 그래서 좀 전기차나 수소차를 만들어 가지고 CO2 발생을 안 하는 차하고 좀 뭔가 상쇄를 시켜야 종합적인 CO2 발생량이 이제 과징금을 안 맞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먼저 이런 친환경 차를 만드는 노력을 했는데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IMO라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제 국제 회사 기구라고 그래서 전 세계 물류를 담당하는 바로 해운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력이 커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총장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뭐 임기택 사무총장님인가 그러신데 이 지금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은 이 IMO의 이 탄소 중립 합의가 역사적 합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이게 2달 전 얘기입니다. 2달 전에 전 세계에 해운을 하는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사무총장께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앞으로 2050년 되면 그 뭐 방카시유 떼고 디젤 떼고 뭐 심지어 LNG 태우는 그러한 수출 선박도 이젠 보실 수 없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뭐 25년 뭐밖에 안 남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서 이 모빌리티에서 우리가 친환경을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뭐 한두 주 전에 저기 유튜브 보시면은 이렇게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 애플의 팀 쿡 CEO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알리백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알리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야당이 얘기한 건가 여당이 얘기한 건가 뭐 그런 것만 저한테 물으시던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팀 쿡이 애플은 2030년까지 RE100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애플 워치 같은 것들의 모든 부품을 다 친환경을 베이스로 만들겠다. 그러면 미국 얘기니까 나는 사서 쓰기만 하겠다. 이게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애플 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다. 2030년까지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RE100을 하셔야만 애플의 판매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 거고 심지어 이제는 그거를 실어서 애플 폰을 조립하는 공장까지 가져다 주는 것도 탄소 중립을 하지 않으면 못 갖다 주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물류나 모빌리티에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수소를 열심히 안 하고 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수소는 한국하고 저 일본만 하는 주제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수소를 광속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이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지난 6월 초에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CO2를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으로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이 전폭적으로 이 수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이제 아니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저기 트럭도 전기하고 뭐 큰 트럭도 전기하고 배도 전기하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부 연구소에서 에너지를 연구를 했던 연구자였는데 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늘 거래소에 처음 주차장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전기차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14대의 일반 차량이 있는데 전기차가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발전소 또 져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든 차량이 다 전기차가 되면 발전소 14배 더 져야 돼요. 그럼 발전을 할 때는 뭘로 하죠? 다시 천연가스나 기름 뗄 수는 없잖아요. 그건 CO2 발생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풍력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전기가 참 좋은 에너지인데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예, 배터리에다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전기와 수소라고 하는 거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가 열심히 지금 이제 수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수소를 하느냐? 뭐 화학식에 대해서 관심은 없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뭐 도표니까요. 우리가 인류가 이제 저기 원시 시대부터 발전을 할 때 뭐 콜 전에는 아마도 나무 뗐겠죠. 나무 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석탄 발견한 다음에 석탄 태우고 그 다음에 기름 쓰고 한 50년, 40년 전부터 이제 천연가스 쓰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뭐 화학식입니다만은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C가 이제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자 구조인데 이 석탄일 때 이 탄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름을 쓴 게 요겁니다. 이게 오일인데 뭐 탄소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한 3, 40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내추럴 가스 주로 메탄입니다. 메탄이기 때문에 CH4거든요. C 하나에 H가 4개인데 탄소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것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C 없는 거 하자. 그래서 이제 수소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탄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왜 수소를 하느냐? 정말 탄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죠.